1쿠션도 같은 지점, 3쿠션도 같은 지점. 그러나 볼의 위치, 수구의 위치만 달라진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팁입니다. 팁. 나는 항상 수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원쿠션을 향해서 치는데 볼은 항상 일정하게 3쿠션 지점이 같은 지점에 떨어진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구에 따른 팁만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수구의 위치가 직각 비율로 갈 때는 팁이 더 들어갈 것이고 좀 느슨하게 편안한 각도에서는 팁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치는 볼의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네 칸의 법칙, 옆돌리기 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을 잡아볼게요. 두께는 8분의 4 두께, 2분의 1 두께이죠. 당점은 중단 또는 중상단 12시 방향의 1팁, 2팁, 3팁. 기본적인 숫자를 부여할게요. 수구수는 0, 1, 2, 3, 4. 4칸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칸씩 1씩 증가가 됩니다. 기울기의 값은 수구와 일직선으로 있을 때 0, 수구가 수구 지점으로부터 반칸이 떨어졌을 때 1, 4칸일 때 기울기는 4가 됩니다. 기울기 값 역시 반칸씩 적용되고요. 자, 그럼 공략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수구수는 0, 기울기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0, 0 플러스 0은 0, 같은 자리에 옵니다. 따라서 무회전으로 치면 같은 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공이 지금처럼 섰습니다. 수구수는 1에 있고요. 기울기는 0, 1 빼기 0은 1. 따라서 수구수에서 한 칸 플러스 2지점으로 도착이 되겠죠. 2분의 1 두께의 무회전으로 보내준다. 수구수는 2, 기울기는 0, 2 빼기 0은 2. 수구수에서 한 칸, 두 칸 지점, 이 지점으로 들어오죠. 코너에 가까이 있을 때는 공을 좀 더 살살 치셔야 돼요. 공이 지금처럼 섰습니다. 수구수는 2분의 1 두께로 조준점을 했을 때 대략 1에 있죠. 1지점이 있고요. 기울기는 1입니다. 기울기는 1이죠. 2분의 1 두께로 봤을 때 1. 따라서 1 빼기 1은 0. 도착지점. 수구수, 같은 수구수 라인으로 들어온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조금 회전을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직선에서 2분의 1 두께로 무회전으로 치면 항상 이쪽으로 왔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한 칸을 더 가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회전을 1팁을 증가한다. 한 칸, 두 칸의 위치에 있죠. 똑같이 2분의 1 두께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회전을 2팁으로 바꿔서 보내준다. 쓰리 팁이면 이 공은 득점이 되겠죠? 2분의 1 두께 3팁. 네 칸에서, 기울기 4칸에서 5칸으로 할까요? 5칸. 회전을 1팁으로 준다. 무회전 1팁, 2팁, 3팁.
맥시멈 2분의 1 두께 맥시멈. 공이 지금처럼 섰습니다. 2분의 1 두께 일직선 기울기일 때 2분의 1 두께는 일로 왔죠? 한 칸을 빼야 돼요. 이 한 칸은 무엇으로 하냐? 8분의 4 두께에서 8분의 3 두께로만 바꿉니다. 8분의 3 두께, 짠. 8분의 4, 8분의 3, 8분의 2. 8분의 2면은 득점이 됩니다. (8분의 1) 두께 비겁하게 8분의 1 두께 잡아주고 정확하게 샷. 공이 지금처럼 섰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수구수 2, 기울기 2, 무회전으로 치면 2 빼기 2는 0. 제자리로 들어오죠. 제자리에서 1팁, 2팁, 3팁을 추가시키면 득점이 된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2포인트 안에서 기울기가 수구와 일적부의 기울기가 일자였을 때 2포인트 쿠션 날선으로 오는구나. 요 기준 하나만 알고 계시면요, 당구 득점하는데 정말 수월합니다. 오늘은 정말 파워풀한 15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은 3팁을 이용한 플러스2 모양입니다. 때문에 기본 포인트는 포인트당 10씩이며 화면과 같습니다. 단 3팁을 이용한 플러스2는 5포인트를 넘어가면 각이 줄어드는 모양이 나오니 5포인트 이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계산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우선 수구가 가야 하는 3쿠션 지점을 읽어줍니다. 목적지는 40 정도 되겠죠? 그 포인트에서 15를 뺍니다. 그럼 25. 그 값이 수구 출발 포인트와 원쿠션 포인트의 합이 되는 값입니다. 수구 출발이 약 20이니 5를 향해 보내주시면 화면과 같이 득점이 가능합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의 배치가 있습니다. 비껴치기 짧게 치면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각도로 보내면 되는지 항상 애매했었습니다. 이때 이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3쿠션 목적지 대략 40포인트니 15를 빼면 25가 됩니다. 출발과 원쿠션의 합이 25가 되는 라인을 찾아줍니다. 25에서 코너 포인트 라인이 되겠네요. 공의 크기가 있으니 이 라인과 평행하게 이동해 놓고 이 정도 각도로 보내주면 됩니다. 엄밀히 하면 평행 이동은 아니지만 득점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입니다. 목적지 40에 15를 빼면 25, 대략 20에서 5 라인을 따라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30 부근, 15 라인을 만들면 되겠죠? 10에서 5 라인을 따라 밑에 조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앞돌리기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도를 쉽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까 비껴치기도 그렇지만 수구가 끌리거나 밀리거나 하면 라인이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적지 40 부근 15를 빼면 25 라인을 잡아줍니다. 20에서 5. 이번엔 50입니다. 15를 빼면 35, 20에서 15나 25에서 10이 되겠죠? 그럼 그 사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거의 이쪽으로 빠질 겁니다. 공의 출발은 이렇게 막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잡아줘야 돼요. 조건은 이목적구가 40 근처에 있을 때, 그리고 일목적구가 2포인트 안쪽에 있을 때, 이 일목적구가 2포인트 안쪽에 있는 옆돌리기, 뒤돌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한 18 정도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방향 3팁을 주고요. 가볍게 툭 쳐보면요. 지금은 거의 한 2 정도 맞고 4포인트 쪽으로 갑니다. 문제는 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텐데요. 이렇게 약간 넘어가게 돼요. 5 쪽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약간 넘어가는데, 이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팁을 조금 빼주던지, 아니면 원쿠션 지점을 한 1, 2 정도 뒤로, 한 1 정도만 뒤로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똑같아요. 그러면 맞죠? 쓰리 쿠션, 4쿠션 라인인데요. 3쿠션에 맞고 4쿠션, 4포인트 쪽으로 움직이는데, 거의 3쿠션의 지점은 1포인트 안쪽입니다.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3쿠션 지점을 거의 한 5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시만 주고 일자로 보내는데, 스트로크는 약간 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2두께 정도인데요. 포쿠션 4포인트 정도 맞고요. 이 라인 선상에 있는 공들은 다 득점이 가능합니다. 정도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뒤돌리기를 해보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을 잡으실 때 일자를 여기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거의 이쪽으로 빠질 겁니다. 공의 출발은 이렇게 막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잡아줘야 돼요. 한 12 정도까지. 약간 뒤로. 그래야만 이게 득점이 됩니다. 공의 정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3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원쿠션 지점에 보정을 해주는데요. 출발이 여기에서 일목적과 이 정도에서 위치에 있으면 한 포인트에 반절만큼 옆돌리기, 뒤돌리기를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일목적구가 있으면 원쿠션 지점에 4 정도 보정이고요. 여기에 일목적구가 있으면 원쿠션 지점엔 3 정도 보정입니다. 짧은 각 출발은 회전을 줘야 길어지고, 긴 각 출발은 회전을 안 줘야 길어지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럼 짧은 각, 긴 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어느 선까지는 회전을 줘야 길어지지만, 길기 6을 기준선으로 회전을 빼야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이 있을 때 길기가 6칸 이하니까 회전을 줘야 3쿠션이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공이 있으면 길기가 7칸이니까 회전을 안 줘야 길어지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출발각 기울기가 8칸이 넘어가니 회전을 빼줘야 길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번엔 출발각 기울기가 2칸밖에 안 되니 회전을 다 줘야 길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2 형식 공은 어떨까요? 누가 봐도 짧은 각 출발은 회전을 줘야 길어지고,
윤곽 출발은 회전을 안 줘야 길어집니다. 간단합니다. 플러스2 형식의 공은 절반, 임계선이 기울기 3입니다. 기울기 3에서 치게 되면 회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3쿠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임계선 기울기 3을 기준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면 회전을 줘야 길어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 회전을 안 줘야 길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 4칸에서는 회전과 무회전의 3쿠션 차이가 5포인트 정도 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8칸, 임계선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회전과 무회전의 3쿠션 차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번엔 볼퍼스트 비껴치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짧게 만드는 경우에서 쳐보겠습니다. 출발 기울기는 5칸 정도 되니 임계선 3 이상입니다. 이때는 회전을 줘야 각도가 짧아지겠죠. 회전을 다 주고 코너까지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각도를 짧게 만들어야겠죠? 1적구를 통해 출발 기울기를 볼까요? 기울기가 2칸이 살짝 넘어가네요. 임계선 3 이하니까 회전을 안 줘야 각도가 짧아집니다. 자, 이렇게 꺾어 놓게 되면 배치를 안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연습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쪽 45도가, 자, 여기가 얼추 45도죠. 45도가 안 되는 곳으로 가려면 중상단 당점을 줘야 됩니다. 당연히 왼쪽 회전이죠. 쳐보겠습니다. 자, 중상단 당점으로 굉장히 두껍게 치면은 요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45도는 어떻게 치느냐? 당점만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중단 당점을 줍니다. 두께는 그냥 똑같이 두꺼운 두께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45도를 넘어가는 스핀샷을 구사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이럴 때는 이제 중하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노리고 중하단 당점으로 자신있게 이렇게 뻗어주시면, 지금 1적구를 노란 공으로 선택해서 뒤돌리기를 선택을 한다면 중요한 거는, 자, 여기 근처를 맞으면 돼요. 여기를 맞기 위해서는 2쿠션이 여기 근처, 1쿠션이 여기 근처만 맞으면 됩니다. 우리는 스핀샷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45도죠. 45도보다 안 되는 부분, 여기는 중상단, 중단,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 배치를 멋지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3쿠션이 이 언저리에 맞아야 되니까
투 쿠션이 이 언저리에 맞아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원 쿠션이 이 정도에 맞으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각도가 45도보다 더 작죠. 이러면 이때는 중상단 당점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형성해 주시면 손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내공이 이쪽에 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만큼 꺾어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럴 때는 중하단 당점을 줘서 쳐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꺾어 놓게 되면 배치를 안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배치도 중하단 당점이 되겠습니다.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중단으로 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뉴욕 바비 시스템입니다. 무회전으로 공을 치는 시스템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결하는 뉴욕 바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0, 1, 2, 3, 4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0, 1, 2, 3, 4입니다. 그러면 같은 숫자들끼리 라인을 싹 이어보면은 라인이 쫙 그어집니다. 그렇죠? 이 라인으로 쳤을 때 수구가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때 회전은 12시 3팁입니다. 그런데 자, 이쪽으로 올 때 장쿠션에 맞는 경우가 있고 단쿠션에 맞는 경우가 있겠죠. 0번 라인 장쿠션으로 옵니다. 1번 라인 장쿠션으로 옵니다. 2번 라인 살짝 애매한데 미끄러지는 테이블은 단쿠션으로 옵니다. 뻑뻑한 테이블은 장쿠션으로 와요. 3번 라인 무조건 단쿠션, 4번 라인 단쿠션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되는지 실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라인 쳤습니다. 코너로 들어오죠. 자, 그 다음 1번 라인. 자, 코너로 들어옵니다. 2번 라인 갑니다. 자, 코너로 들어옵니다. 자, 3번 라인 갑니다. 요렇게 단쿠션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단쿠션 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3번 라인에 있으면요. 3번 라인도 똑같은 해결법인데 조금 디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내가 3번 라인을 치면 이쪽으로 오니까 살짝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3번 라인보다 살짝 이쪽을 때리는 게 맞아요. 근데 살짝이 어느 정도 살짝이냐 이거죠. 그 디테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32점 황모 씨가 알려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면 내공이 어디 있던 간에 내공이 요 언저리에 있을 때 코너를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내공이 10포인트 정도 이동한 곳으로 옵니다.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초크를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자, 무회전을 딱 준 상태에서 코너를 향해서 땅 때려주면은 이 초크 있는 쪽으로 딱 온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코너를 치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배치가 있을 때 내가 3번 라인을 태우면 이쪽으로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너를 태우면 이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곳은 한 이 정도죠. 3번과 코너의 중간에서 3번에 살짝 가까운 그곳을 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3번과 코너의 중간에서 3번에 살짝 가까운 이쪽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4번에서 쳐볼까요, 이번에? 자, 4번에 두고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요런 라인, 요런 라인, 요런 라인이니까. 그러면 요 초크 지점이 목표인데 우리가 4번 라인을 그대로 태우면 여기 떨어지겠죠. 황모 씨의 야매 시스템에 의해서 코너를 치게 되면 이쪽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럼 비율상으로 코너와 4번 레인의 중간 쪽으로 와야 되네요. 그것도 코너 쪽에 가까워야겠네요. 그러면 자 4번 레일과 코너와 중간을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첫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서 무회전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한 초크를 딱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네? 아니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는 역회전 반 팁에서 한 팁. 역회전을. 그렇죠. 와. 돌려주는 거죠. 안 뒤집히네요, 확실히.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굿. 큐를 아주 꽉 잡습니다. 배지를 풀어도 큐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꽉 잡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뺐을 때도 내 브릿지를 뗐을 때 큐가 안 떨어질 정도로 꽉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백스윙이 많이 못 나가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당점은 완전 하단이 아니고요. 중하단식으로. 기본적으로 일자로 있을 때는 저는 무회전으로 구사를 합니다. 두께는 한 3분의 1 정도를 가격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상태에서도 내가 브릿지를 풀어도 큐가 유지가 되는 스트로크로 가야 돼요. 안 들어가네? 아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 성질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제가 느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을 하나만 놓고 칠게요. 이 투포인트에서 이 투포인트를 가격을 할 거예요. 네? 원쿠션이 맞고 투쿠션 쪽으로 가면서 공이 이렇게 전진력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쳐도 내가 이런 성질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공이 짧습니다. 네. 자,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원쿠션에서 반발을 주는 느낌이에요. 큐를 뒤를 꽉 잡고 네. 이 느낌으로 치면 공이 길어지죠. 지금 오른쪽으로 더 왔으면 내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넣어주면 되겠죠. 제가 아까는 무회전에서 거의 반 팁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회전이 거의 한 팁 정도로 들어갑니다. 돌려주는 거죠. 안 뒤집히네요, 확실히. 그렇죠. 반대 경우로 왔잖아요. 이럴 때는 역회전 반 팁에서 한 팁. 역회전을. 그렇죠. 투쿠션에서는 반발이 될 수 있으면 안 먹게 하기 위해서 공의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꽉 잡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공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이 공을 3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로 이 공을 공략하면 흰공 수구가 맞은편 지점에서 한 포인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맞추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 맞춰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이거를요 한번 세게 쳐볼게요. 둘, 셋,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로크는 비껴치기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된다 이거죠. 장점은 어떻게 되냐면 12시 3팁을 가라앉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는 PBA 분팅하는 정도고요. 스트로크는 부드러운 중간에 팔로우 샷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이거를 무회전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두께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로 이거를 공략하시는 거고요. 이게 바로 기술적인 겁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입니다. 이 공을 딱 보니까 45도예요. 45도라는 것은 이쪽에서 한 칸, 두 칸, 이쪽에서 한 칸, 두 칸. 그러면 수구의 각도가 45도가 되죠. 그러면 45도로 공을 치게 되면 센터에서 한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하나, 둘, 셋.
이때 회전의 양은 1출일몰 당점을 사용하는데 1회전은 12시 45분 3팁 또는 11시 15분 3팁입니다. 2회전은 1시 30분 3팁 또는 10시 45분 3팁입니다. 그 다음에 3회전은 2시 15분 3팁 또는 9시 45분 3팁이 되고요. 4회전은 3시 3팁 또는 9시 3팁이 바로 4회전이 됩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시범을 보일 텐데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무회전을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지점은 1회전이죠. 1회전은 12시 45분 3팁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수구는 공배치가 45도입니다. 그런데 제일 적구는 코너에서 하나, 목적구는 코너에서 하나, 둘, 합이 3입니다. 합이 3이면 1회전을 가야겠죠. 12시 45분 3팁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포인트는 바로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이용해서 내공의 출발 지점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3쿠션 도착 지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1포인트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스트로크는 보통의 팔로우샷이고요. 스피드는 2.5레일 정도의 속도입니다. 당점은 9시부터 12시 3시간을 4등분한 45분 당점. 그 중에 1포인트 비밀에 쓰이는 당점은 바로 3팁입니다. 9시 45분 3팁. 연구에서 1팁이라는 건 5, 2팁이라는 건 10, 3팁이라는 것은 15를 의미합니다. 그럼 4팁은 20을 의미하겠죠? 그게 바로 이동 칸수입니다. 그러면 3팁을 주고 우리가 일직선으로 내공을 보냈을 때 3팁은 15만큼 이동을 합니다. 이미 내공의 출발 지점이 1포인트니까 15죠. 15면 5포인트가 모자라니까 여기서 5포인트만큼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합니다. 내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공을 3팁을 주고 1포인트 쪽으로 향해서 보내시면 내공의 진행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공이 2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3팁을 주고 1포인트를 향해서 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2포인트 출발하니까 그의 절반인 1포인트에 3쿠션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제2목적구가 이 라인에 있다면 다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내공을 3포인트에서 출발시킨다면 내공의 진행 방향은 1.5포인트, 1.5포인트에 도착을 하겠죠. 내공을 4포인트에서 1포인트를 향해서 보내게 되면 3쿠션 도착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이 돼서 4쿠션의 절반인 이 포인트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3쿠션입니다. 내공을 5포인트에서 1포인트를 향해서 출발을 시킨다면 내공의 진행 방향은 그의 절반인 여기 2.5포인트, 이 5포인트 절반인 2.5포인트만큼 떨어집니다. 여덟 번째 5NF 50에서 내공을 1포인트를 향해서 3팁을 주고 친다면 여덟 번째 포인트니까 그거의 절반인 4포인트가 3쿠션 도착 지점이죠. 그러면 이 라인 선상에 이 목적구가 있다면 무조건 득점을 하겠죠. 단쿠션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내공을 출발시키면 1포인트를 향해서 3팁을 주고 치시게 되면 내공의 3쿠션 도착 지점은 이 절반 지점에서 2포인트만큼 이동한 이 지점이 3쿠션 도착 지점이 됩니다. 90에서 내공을 3팁을 주고 친다면 이때는 이 지점에 도착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만 내공을 3팁을 주고 이렇게 친다면 여기에 도착을 해야지 정상적인데 굉장히 일정하게 치셔야지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0에서 친다는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물론 쳐보시고 나는 잘 된다 하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포인트에서 내공을 보낸다면 2분의 1 지점,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내공을 보낸다면 1포인트에 도착을 하고 세 번째는 1.5, 네 번째는 2포인트에 도착을 하고 다섯 번째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 절반인 3쿠션 도착 지점은 2.5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코너 쪽을 향해서 갑니다. 복잡하니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에서 내공을 1포인트를 향해서 3팁을 주고 보낸다면 그 절반값이 3쿠션 도착은 3포인트가 되겠죠. 이 지점에 맞고 이 목적구가 이렇게 이 라인에 위치해 있다면 무조건 득점할 수가 있겠죠. 자, 7포인트에서는 그의 절반인 3.5, 8포인트에서는 4포인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단쿠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60, 70까지만 이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이때는 속도를 조금 더 여기서 쳤던 것보다 속도를 2.5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3 내지 3.5 정도의 속도로 치셔야지 잘 적용이 됩니다. 15 시스템이 뭐냐면, 자, 내가 45 부근에 초크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45 부근에 내 공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45에서 15를 뺍니다. 그럼 3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30이라는 숫자를 단쿠션과 장쿠션을 더해서 30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자, 단쿠션 10, 장쿠션 20 더하면 30을 만들었죠. 이때 3팁 회전을 주고서 치게 되면 45로 떨어진다. 요것이 15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초크를 치워주고, 자, 내가 20에서 10을 칠 거예요. 그러면 두 숫자를 더하면 30이 되죠. 30에서 15를 더 가는 부분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제가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45도로만 입사를 시킨다면 15 시스템을 적용시켰을 때 모두 똑같은 곳으로 오게 되겠죠. 어디로 오게 될까요? 자, 20에서 20을 쳤어요. 그러면 합이 40이기 때문에 40에서 15를 더 간 곳으로 오겠죠. 그런데 5&하프 시스템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55 날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55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45도로만 입사시키면 굉장히 비슷한 3쿠션, 4쿠션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갖는다. 자, 여기서도 한번 입사를 시켜볼게요. 45도로 입사를 시키면 초크를 향해서 공이 들어오고 3쿠션, 4쿠션 라인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가지 라인만 알고 있어도 많은 범위의 공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수구와 일적구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속도를 주면 똑같은 형태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요 주변에 있을 때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요거만 설명드리고, 요거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적구가 여기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5도 부분을 확인해서 원쿠션 포인트를 찾아요.
원쿠션 포인트를 찾은 상태에서 우리가 3팁을 주면 짧게 빠질 거 아니에요. 2팁을 주면 됩니다. 2팁을 주고 사고 치듯이 이렇게 굴려주면 조금 더 길게 오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 내가 45도 라인을 딱 그어봤더니 코너를 가리키고 있어요. 코너 근처로 원 쿠션 지점을 맞춰야 돼요. 이럴 때는 흔히들 얘기하는 코너 웍이 발생하죠. 자, 코너를 안 태우는 방법이 있겠죠. 짧아질 것을 감안해서. 혹은 속도를 늦춰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회전을 빼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쳐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어떻게 친 거죠? 속도를 늦춰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코너를 돌아야 될 때는 뭔가를 생각해서 뭔가를 고정해줘야 된다. 외워볼까요? 코코코. 장점은 옆단 3팁 고정입니다. 수급 포인트, 원쿠션 포인트, 도착 포인트 0부터 4까지가 있습니다. 수급 포인트는 한 칸당 1씩, 2부터는 반 칸당 1씩 늘어납니다. 원쿠션 포인트는 한 칸당 1씩, 도착 포인트는 반 칸당 1씩 늘어납니다. 코너에서 코너 치면 코너라고 했죠? 그럼 다른 지점은 어떨까요? 수구 1포인트에서 원쿠션 1포인트를 치면 코너, 2포인트에서 2포인트 코너, 3포인트에서 3포인트 코너, 4포인트에서 4포인트 코너입니다. 이번엔 각 수구 포인트에서 코너를 쳤을 때의 도착입니다. 수구 1포인트에서 원쿠션 코너를 치면 도착값 1, 2포인트에서 코너 2, 3포인트에서 코너 3, 4포인트에서 코너 4입니다. 계산 방법도 간단합니다. 5초면 충분합니다. 수급 포인트에서 도착 지점을 빼준 값이 원쿠션 포인트가 됩니다. 수급 포인트 2, 도착 지점 1입니다. 2-1은 1, 원쿠션 1을 향해 쳐주시면 됩니다. 수급 포인트 4, 도착 지점 2, 4-2는 2, 원쿠션 2를 향해 쳐주세요. 출발 지점에서 1을 치게 되면 한 칸이, 2를 치면 2칸, 3을 치면 3칸이 내려오죠. 장점은 10시, 2시 3팁입니다. 기본 이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은 12시 1팁에서 2팁 사이, 수급 포인트, 장축 한 칸당 1, 2, 3, 4, 쿠션 포인트, 단축 한 칸당 2, 3, 4가 있습니다. 이제 구구단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수급 포인트와 쿠션 포인트를 곱해주면 원쿠션 포인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배치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쿠션 포인트가 3, 수급 포인트도 3입니다. 자, 3 곱하기 3은 원쿠션 9포인트를 향해 쳐주시면 쿠션은 3을 향해 가게 됩니다. 쿠션 8포인트를 쳐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쳐볼까요?
쿠션 포인트가 4, 수구 포인트는 2입니다. 4 곱하기 2는 주의할 점, 쿠션 포인트가 장축에서 가까운 이 언저리일 경우 원팁 정도의 회전을 사용해주세요. 쿠션과의 거리가 짧아 자연적인 회전이 생기지 않아 이적구와 쿠션 사이로 들어가거나 이적구를 바로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시스템에 가장 맞는 당점은 상단 원팁에서 투팁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이론 간단합니다. 당점은 12시, 원팁에서 투팁, 수구 포인트, 단축 한 칸당 1, 2, 3, 4, 투쿠션 포인트, 장축 1, 2, 2.5, 3, 3.5, 4, 4.5, 5, 원쿠션 3포인트를 향해 쳐주시면 투쿠션은 1을 향해 가게 됩니다. 쿠션 포인트가 3, 수구 포인트는 2입니다. 자, 3 곱하기 2는 원쿠션 6을 향해 쳐주시면 투쿠션은 3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쿠션 포인트 4, 수구 포인트 2입니다. 4 곱하기 2는 8, 원쿠션 8을 쳐주시면 됩니다. 수구 포인트 4, 2.5 곱하기 4는 10, 원쿠션 10. 기본 이론 간단합니다. 당점은 중상단 2시 투팁, 원쿠션 포인트는 10포인트로 고정, 수구 포인트는 10부터 80, 장쿠션은 한 칸당 10씩 증가하고 단쿠션은 100부터 140, 한 칸당 20씩 증가합니다. 수구 포인트에서 원쿠션 10포인트를 치게 되면 수구 포인트의 절반이 되는 지점이 3쿠션 지점이 됩니다. 이 배치로 예시를 들면 수구와 원쿠션 10포인트를 이어봤을 때 수구의 출발은 80입니다. 그럼 3쿠션은 절반 지점인 40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의할 점, 120 지점부터는 셋이 3팁으로 쳐주시길 바랍니다. 2팁으로 치게 되면 2쿠션에서의 회전이 적어 길게 뻗게 됩니다. 기본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2시 당점으로 수구의 출발 포인트에서 절반을 치면 그 절반만큼 반대쪽 쿠션에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팁이 한 팁 추가될 때마다 마지막 쿠션에 5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원팁을 주게 되면 5포인트에 가게 되겠죠? 두 번째 응용 배치입니다. 60에서 30포인트를 기준 삼았을 때 3쿠션은 6팁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6팁은 불가능하죠? 설마 가능하신 분 없죠? 없어야 됩니다. 원쿠션을 20포인트 내리고 4팁을 빼도 똑같은 3쿠션 위치에 도달합니다. 그럼 이 배치는 60에서 1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2팁을 주면 3쿠션 위치가 30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껴치기 3초 계산법인데요.
볼 시스템입니다. 예, 두께하고 당점을 알려주는 볼 시스템인데요. 수구하고 일적구하고의 기울기가 한 칸당 1두께입니다. 8분의 1 두께. 지금과 같은 형태는 8분의 1 두께입니다. 당점은 첫 번째 쿠션 지점하고 3쿠션 지점의 합입니다. 합. 자, 첫 번째 쿠션 지점은 지금 한 포인트당 10으로 계산합니다. 10이라고 보고요. 10입니다. 그리고 이적구의 위치는 제로에 맞아야 되면 합이 10입니다. 그래서 2팁입니다. 민감한 부분부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한 칸입니다. 기울기는 한 칸이기 때문에 8분의 1 두께. 자, 일적구의 위치가 5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적구의 위치는 제로의 위치에 있습니다. 두 개의 합이 5이기 때문에 5면 한 팁입니다. 자, 한 팁 주고 8분의 1 두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기울기는 한 칸입니다. 그래서 8분의 1 두께. 자, 1적구 위치값 거의 5, 2적구 위치값 거의 5. 그래서 합이 10이죠. 10이면 2팁입니다. 1팁당 5기 때문에 지금 10이 나왔기 때문에 2팁. 2팁 주고 8분의 1 두께. 주의사항하고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4두께를 한번 놔봤습니다. 기울기 4칸이죠. 4두께에 3팁을 주면 됩니다. 10하고 5 정도 되기 때문에 15면 3팁입니다. 3팁을 주고 8분의 4두께를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과 같이 너울이 그려지면서 길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4두께를 치면은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두께하고 당점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배치인데요. 지금은 4두께의 3팁이 아닌 3두께의 2팁만 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기울기 5칸. 네. 그래서 8분의 5 두께죠. 자, 1적구 위치값 15, 2적구 위치값 10, 25면은 가상의 팁인 5팁이 나오네요. 5팁에 5 두께면 쉽네요. 3팁에 3두께, 혹은 2팁에 2두께. 저 같으면 굳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1적구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3팁으로 많이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스쿼드 커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9시의 2팁하고 똑같은 상단의 위치의 당점은 10시 반의 3팁이라고 그 전에 당점 영상에 있습니다. 10시 반의 3팁을 주고 8분의 2 두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기울기가 6칸입니다. 8분의 6 두께. 1적구의 위치값 20, 2적구의 위치값 5, 두 개의 합이 25기 때문에 5팁이 나왔습니다. 5팁에 6두께가 나왔습니다. 두께는 6두께를 쓰면 안 돼요. 3두께, 3으로 뺍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당점도 3개를 빼니까 2팁만 주고 치면 되겠네요. 2팁 주고 8분의 3두께. 지금도 상단 10시 반에 3팁을 사용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 보이는 비껴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회전까지 써야 되는 비껴치기입니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는 8칸, 8분의 8두께. 8두께를 칠 수는 없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1적구 위치값 10, 2적구 위치값 제로입니다. 자, 8두께에 이 당점이 나왔으면 두께를 5개를 빼죠. 그러면은 당점도 5개를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3팁이네요. 마이너스 3팁 주고 8분의 3두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